한국은 그저 하룻밤 자고 가는 곳입니다. 그냥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일 뿐이죠. 이 말은 제 여정의 시작이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순간들이 10년 군 경력과 5년 승무원 경험을 가진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뉴욕에서 32년을 살아온 제가 단 72시간 만에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 그리고 낯선 이들의 따뜻함이 제 냉담한 시선을 녹여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클레어, 서울은 처음이지. 너무 좋겠다. 정말 환상적인 도시라니까. 제시카가 어깨를 톡톡 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일본이랑 비슷한 곳 아닐까? 무심하게 내뱉었어요. 사실 저에게 아시아는 그저 하나의 막연한 이미지일 뿐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승객들이 차례로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으로 프로페셔널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10년간의 군 생활과 5년간의 승무원 경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가면이었죠. 비즈니스석 담당이었는데 대부분 출장 가는 비즈니스맨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바쁜 손놀림 사이에서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 서비스 시간. 그의 좌석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한식이나 양식 중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한식으로 주세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제 이름표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서울이 처음이신가요? 단호하게 대답하고 다음 승객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정말 멋진 도시예요.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왜 굳이 대화를 시도하는 거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위에 거대한 공항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라고 들었지만 그저 또 다른 현대적인 건물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창밖으로 바라본 그 웅장한 구조물과 주변의 첨단 기술 인프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바다를 메워 만든 인공섬 위에 세워진 이 공항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착륙 준비를 하며 우연히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하네요. 정말 기쁩니다. 형식적인 미소로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72시간만 견디면 돼.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비행일 뿐이야라고 되뇌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닿은 그 순간 제 인생의 궤도가 미세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저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짐을 챙겨 승무원 전용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제시카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이 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 중 하나라는 거 알아? 정말 깨끗하고 시설도 완벽해. 스마트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대. 로봇 안내원까지 있다니까. 그래, 좋네. 대충 대답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확실히 공항은 깨끗했고 디자인도 세련됐죠.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자동화된 시설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미디어 아트월에서부터 휴식 공간의 세련된 디자인까지 한국의 기술력과 미적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욕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아마도 이혼 변호사겠죠. 전화를 받기 위해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쪽 발의 구두 굽이 어딘가에 걸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졌어요. 균형을 잃고 비틀대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열리면서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이럴 수가. 바닥에 무릎을 찌우며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빠르게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부러진 굽 때문에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어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 여성은 말없이 제 물건들을 주워 가방에 담아주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러워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물건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빠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모든 걸 가방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손을 내밀어 일어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색하게 그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아주머니는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 카트에서 작은 구급상자를 꺼내 제 상처를 닦아주셨어요. 그 세심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살짝 토닥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그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어요. 어머니도 항상 그런 조용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셨죠. 뜻밖의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빠르게 닦아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짧은 만남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5분 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경험한 것 같았어요. 첨단 기술로 가득한 이 현대적인 공항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오히려 한 청소 아주머니의 따뜻한 인간미였습니다. She reminded me of my mom.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72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게이트를 통해 입국 수속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공항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비행 후 허기가 져서 간단히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제 발걸음은 여전히 불편했죠. 한쪽 구두가 부러진 채로 걸어야 했으니까요. 클레어, 괜찮아? 구두는 어쩌다 그렇게 됐어?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넘어졌어. 별일 아니야. 간단히 대답했어요. 아까 청소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그 작은 만남이 너무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공항 내 식당에 들어서자 한국항공사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승무원 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를 위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식당 직원들이 미리 테이블을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 일정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심지어 테이블에는 작은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국 언어로 메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첨단 기술과 세심한 서비스가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직원 식사로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배가 고팠고 다른 선택지를 찾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음식을 가져왔어요. 붉은 국물이 끓고 있는 뜨거운 그릇이 놓였습니다. 향신료와 무언가에 발효된 향이 코를 찔렀어요. 솔직히 조금 겁이 났습니다. 놀랍게도 한 직원이 제 앞에 앉아 수저와 젓가락을 직접 세팅해 주었어요. 다른 승무원들 앞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었어요. 우와, 정말 친절하네. 제시카가 감탄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앉은 한국인 승무원 지연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드시나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지연 씨는 밥을 국물에 살짝 적셔서 먹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입 안에 전혀 예상치 못한 맛이 퍼졌어요. 맵지만 깊은 맛, 그리고 의외로 부드러운 식감. 두 번째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미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솔직한 감탄이 튀어나왔어요. 지연 씨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는 손님이 최대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요. 그게 우리가 배려라고 부르는 거죠. 배려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각자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했는데 이렇게 타인을 섬세하게 챙기는 문화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불과 수십 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그 모습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제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셨던 그 청소 아주머니가 다시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열심히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분,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지연 씨가 따라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 김 여사님이시네요. 항상 이 구역을 담당하세요. 우리 항공편 청소도 매번 그분이 하시죠. 정말요.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아주머니가 매번 제가 타고 온 비행기를 정리하셨다니.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떠나면 그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정말 성실한 분이세요.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고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지연 씨의 말에 더욱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얼굴 인식 시스템, 자율주행 카트, 로봇 청소기 같은 첨단 기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첨단 시스템 사이에서도 여전히 김 여사님과 같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했죠.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송도 국제도시의 미래지향적인 건물들과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는 이 도시가 바다를 메워 만든 인공도시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제 고정관념을 벗어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발전된 나라네요.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뭐든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죠. 하지만 그 속도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배려는 잊지 않으려고 해요. 버스 창문 너머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 그 사이로 보이는 고궁과 전통 건물들의 조명,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였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지연 씨가 손수 제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친절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배려가 일상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는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 컨시어지가 안내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고도로 디지털화된 이 나라에서 오히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깨끗하고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따뜻한 나라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72시간이 어떤 경험이 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체크인을 위해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여권을 꺼내려는데 이상하게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가방 안을 뒤적거렸지만 여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모든 수납 공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시카가 물었어요. 여권이 안 보여.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여권 없이 외국에 있다는 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공항에서 넘어졌을 때 떨어졌을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호텔 직원은 공항에 연락해 보았지만 여권은 분실물 센터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로비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기내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유학생 민수였어요. 뜻밖의 재회에 놀랐지만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공항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으니 함께 찾아봐요. 민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돌아갔어요.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발전된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첨단 교통 시스템, 초고층 빌딩, 화려한 디지털 사이니지가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여권을 찾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분실물 센터로 향했어요. 민수가 유창한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제가 넘어졌던 장소가 보였어요. 화면에는 제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그 청소 아주머니가 도와주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그 청소하시는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몇 번의 통화 끝에 아주머니가 지금 근무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가 넘어졌던 구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 아주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시더니 급히 청소 카트 쪽으로 가셨어요. 카트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는데 그 안에는 제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수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넘어졌을 때 바닥에 떨어진 여권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외국인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걱정될 것 같아 꼭 찾아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짧은 만남에서 제 얼굴을 기억해 주셨다니. 아주머니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민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해결했을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72시간이 짧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를 떠나는 날이 기다려졌을 텐데 이제는 마음 한켠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공항 로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공항의 첨단 시설들이 단순한 기술적 과시가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한 세심한 디자인으로 보였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문화체험 공간, 휴식구역,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서비스들. 모든 것이 여행자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승무원 전용 게이트로 향하며 짐을 끌고 가는데 문득 눈에 익은 모습이 보였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그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바닥을 깨끗이 닦고 계셨어요.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드시더니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번졌어요.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인천공항 모양의 작은 기념품이었어요. 이걸 주시는 건가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미소 지으시며 제 손에 그 열쇠고리를 쥐어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여기 도착했을 때 보였던 제 냉담한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가방에서 작은 뉴욕 기념품을 꺼냈어요. 출발 전 선물용으로 사뒀던 것인데 이보다 더 의미 있게 쓰일 곳은 없을 것 같았죠. 아주머니의 손에 그것을 건네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짧은 만남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주머니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게이트로 향하던 중 또 다른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내에서 만났던 그 유학생이었어요. 민수. 그 친절한 한국 청년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씨, 떠나시나요? 민수가 환한 미소로 물었어요. 네, 이제 돌아가야 해요.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여권을 찾을 때 정말 큰 도움을 줬어요. 그저 외국 승무원에게 친절하게 대화를 걸었다가 통역사가 되어 경찰서까지 동행해준 청년이었죠. 덕분에 한국에서의 기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락처라도 남겨주실래요? 다음에 뉴욕에 가면 연락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이런 행동은 평소에 저답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미래의 만남을 약속하다니.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조금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수 씨,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은 저를 바꾼 나라예요. 다음에 올 땐 그냥 여행자로 오고 싶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기쁘네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한강 야경도 보고 전통시장도 가고 북촌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우리 음식도 더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탑승구로 향하면서 문득 돌아봤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와 민수가 나란히 서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냉소적인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따뜻한 감사함과 그리움이 자리 잡았죠.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아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겨우 72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니.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기술 속에 따뜻한 인간미를 간직한 나라였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안에 머물러 뉴욕까지 함께 가게 될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작아져 갔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보이는 고궁과 산들, 그리고 쉼 없이 발전하는 도시의 에너지. 하지만 이 도시, 이 나라가 제 마음속에 남긴 가장 큰 흔적은 결코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낯선 이방인에게 베푼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속삭임을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지만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조용히 약속했어요.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